예, 이어서 댓글 기능 추가할 건데요. 저번에 이제 프론트를 먼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하고 API 연결시켜 주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API 연결 소스는 제가 미리 작성을 좀 했어요. 제 강좌에는 순서가, 모델링하고 API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론트인데, 근데 실제 구현을 할 때는 프론트 먼저 만들고 모델링하고 API를 만들어라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를 뭐 또 다시 다 쓰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얘를 다시 풀 받아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풀을 받아왔고요. 음, 코멘트도 똑같아요. 이 보드랑 관계형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코멘트를 지금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놨는데 여기에다 어레이로 이제 쭉쭉쭉쭉 이 게시물 자체가 댓글을 가지게 할 수도 있지만 관계를 가지는 그냥 코멘트라는 따로 노는 애가 이제 계속 쌓여가고 걔가 이 어떤 게시물을 가리키느냐만 알려주면은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된다는 거는 콘텐츠를 불러올 수, 이 테스트에 관련된 코멘트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댓글 테스트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댓글 작성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되고 하게 되는 거죠. 어, 일단은 이 모델링을 먼저 해야 되는데 모델은 똑같아요. 이제 타이틀이 없잖아요. 댓글에는 뭐 타이틀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콘텐츠만 있고 카운트는 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얘는 라이크 같은 거는 보통 쓰죠. 이 댓글에 대해서 뭐 좋아요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뭐 의미 없이 IP 같은 거 넣고 누가 썼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죠. 손님이 썼는지 뭐 로그인한 상태에서 썼는지 이런 거 넣어주고 인덱싱 유저로 찾을 거면 찾을 수도 있잖아요. 뭐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없어져 버렸네. 그 뭐 작성자로 찾기 뭐 이런 거 할 때 필요해서 인덱스를 넣어두고 뭐 어느 게시물 건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게시물 아이디도 넣어놓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거죠. 얘 카피해서 그냥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PI를 만들 건데 제가 뭐 좀 잘못 설계한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API에서 일단 얘네들을 이제 전체 리스트를 가져올 때 이 아티클들을 가져오는 게 요거잖아요. 요게 아니지. 포스트. 그치. 얘죠. 이 리스트를 이제 가져오는 건데 어떤 보드, 아무나 보드에서 이제 리스트를 이제 가져온 거죠. 아티클, 카운트, 뭐 도큐먼트 해서 파인드에서 어레이로 이제 얘네들 5개를 지금 가져온 거죠. 근데 요걸 이제 눌렀을 때가 이제 이 해당 게시물에 여기서는 이제 컨텐츠 빼고 가져온 거고 여기서 컨텐츠가 이제 나오죠. 컨텐츠랑 횟수 같은 거. 이때 이제 불러드린 거예요. 이 코멘트들을 한 번 더 파인드 해가지고 유저랑 얘네 파퓰레이트 했다는 건 유저 정보 어떤 유저인지 정보랑 그 유저의 정보의 중에 아이디랑 네임만 가져오겠다. 그래서 소트는 이 아이디로 소트를 했다는 건 게시된 순서부터 그리고 요 리미트가 5개로 해놨는데 나중에는 이게 10,000개가 됐을 때 이제 필요한 거고 사실 리미트는 안 넣어도 되죠. 근데 웬만하면 리미트를 꼭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어떤 버그로 인해서 이게 뭐 100만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냥 얘 메모리 잡다가 뻗어버리거든요. 이 노드가. 그래서 만일의 상태를 대비해서 뭐 1000개로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시물을 읽을 때 이 코멘트도 가져오게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따로 두는 게 좋아요. 얘가 이 코멘트를 불러오는 로직을 딴 데 넣는 게 좋은데 일단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요 지금 체이닝으로 지금 했잖아요. 지금 체이닝으로 요거 읽고 이걸로 하다 보니까 중간 변수 아티클 점 코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대입시켜서 내보낸 거죠. 지금 D에다가
아티클스의 코멘트도 여기 담아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린이다. 린을 안 하면 얘가 몽고스 오브젝트로 내뱉기 때문에 요런 변경을 못해요. 요 아티클을 가져와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얘는 아티클을 가져와서 코멘트라는 거를 변조해서 여기 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린이 있어야 돼요. 린으로 해야 요 이제 받은 데이터를 변조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게시물 이렇게 눌렀을 때 요거까지 이제 가져오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될 게 이제 실제 여기다 넣어야 되죠. 여기다 코멘트라는 걸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등록할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 등록할 때 이 5개 중에 어떤 게시물의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거죠. 이 댓글을 작성했을 때 이 아티클이랑 같이 넘겨야 되는 거죠. 이 파라미터로 넘겼는데 파람스의 아티클 넘버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요거를 내용을 읽어왔을 때 이거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넘기게 되니까 요 아티클스 해가지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봇들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로봇들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또 기존에 아티클에서도 아티클 포스트 할 때 요걸 한 차례 했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지? 리캡차를 이제 포스트 등록할 때만 넣었어요. 뭐 수정할 때는 사실 필요가 없고요. 무한 등록을 막기 위해. 뭐 똑같죠. 이 게시물 등록할 때 어떤 게시물인지 알고 난 후에는 요거 검증해주고 로봇 검증 한번 한 다음에 이 게시물이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혹시 몰라서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요 게시물을 하나 찾아가지고 없으면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코멘트는 무조건 주인이 있어야 돼. 게시물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게시물 아이디 넣어주고 내용이랑 유저가 있다면 유저 아이디 넣어주고 이거는 우리 토큰 정보로 알 수 있죠. 근데 손님은 토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널로 매겨주고 그래서 코멘트 크리에이트 하는 거고 예, 뭐 똑같아요. 그래서 게시판 로직이랑 풋도 마찬가지로 수정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이때는 게시판이 필요 없죠. 게시판 정보는 필요 없고 요거의 아이디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디를 넘겨가지고 그대로 find one 업데이트를 해줬죠. find one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는데 원래 이 카운트 증가시키느라고 한 것 같은데 원래는 그냥 코멘트 이 해당 코멘트 업데이트만 하면 되죠. 이건 뭐 자유에 맡깁니다. 이거는 예, 뭐 이런 예외 처리 이제 권한에 대한 예외 처리 해주고 딜리트 할 땐 뭐 더더욱 또 간단하죠. 여기도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코멘트.delete 1 하고 어떤 아이디면 끝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딜리트까지 해가지고 API는 요 정도면 돼요. API를 제가 작성하면서 뭐 일일이 다 치지 않았어요. 이걸 그냥 카피해서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프론트가 그래서 더 일이 많아요. 프론트에서 처리해야 될 것 중에 일단 그 봇 방지 그것 때문에 좀 난 코스가 하나 있어요. 봇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거 뭐야 구글 걔가 둥둥 떠 있는 건데 걔를 밖으로 빼줘야 돼요. 원래 어떤 폼 안에 넣었었죠. 이런 폼 안에 여기 안에다가 얘 구글 리캡차를 넣어줬는데 얘를 공용으로 사용해야지 두 개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얘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제 입력을 받고 나서 베리파이드 됐다는 거는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잖아. on verify 아니면 on expired 그 기한 다 됐을 때 얘네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on verify 그러니까 유효하다고 판단됐을 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글 작성할 때도 유효성 판단을 하고 또 뭐 언제지? 이거 수정할 때도 유효성 판단을 하고 또 댓글을 넣을 때도 유효성 판단을 하죠. 지금 근데 그게 다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여기 on verify에서 이런 게 있죠. 이 DL 모드 제로라는 게 지금 이 상태인 거죠. 이게 DL 모드 제로 이게 수정하면 DL 모드 뭐 2 상당히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구현에 이제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걸 다 바꾸셔야 돼요. 사실은 나중에는
원하는 코드로 그때 바꾸면 돼요. 일단 구현해서 아 되는구나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DL 모드 제로, 결국에는 이 게시물 요 상태에서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죠. DL 모드가 1이나 2에서는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체크 로봇이라는 함수에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뭘 할 때. 이 댓글을 작성할 때 아까 어디였더라? DL 모드가 제로일 때, DL 모드가 제로죠. 지금 이게 느낌표 아니라 부정이니까 여기에서 요 하단에 이제 이걸 넣는데 어쩌고 저쩌고 크리에이트하고 여기 댓글 작성 여기잖아요. 실제로 결국 얘도 체크 로봇이고 작성이나 수정할 때도 체크 로봇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체크 로봇인데 DL 모드에 따라서 이제 할 일이 바뀌는 거죠. 이 체크 로봇이 지금 DL 모드 제로니까 add 코멘트로 가는 거죠. add 코멘트로 가면은 뭘 하냐면 이런 게 되는 거죠. 폼 코멘트에 리스폰스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코멘트를 넣을 때 여기서 따로 넣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소스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폼에다가 리스폰스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리스폰스는 같이 전역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공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리스폰스를 밖으로 빼서 그 베리파이드 되면 얘 값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낑겨 넣어야 되죠. 포스트 할 때는. 일단은 귀찮기 때문에 여기 폼 코멘트에 리스폰스를 따로 넣어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저 폼 코멘트가 가는 거죠. 그래서 폼 코멘트가 날아가면은 어딨어? 요로 날아가가지고 지금 두 가지가 나는 거죠. 이 내용이랑 그 로봇 검증에 대한 토큰이랑 그 두 개가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보면 일단 포스트는 여기서 아까 해놨던 거에 어디 갔지? 결국에는 댓글 작성 여기죠. 그래서 체크 로봇이 되면은 체크 로봇을 하면은 add 코멘트를 하고, add 코멘트를 했다는 거는 코멘트의 아이디만 가지고 이 코멘트에 아이디가 아니라 지금 코멘트에 아이디는 없죠. 이렇게 썼을 때 이 게시물의 아이디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 게시물의 아이디는 이렇게 다이얼로그 오픈할 때 셀 아티클의 아이디가 있는 거죠. 그 아이디를 갖고 포스트를 한 거죠. 그러면은 보면은 여기에 있죠. 지금 포스트 할 때 아티클의 아이디를 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써서 들어간 게 된 거죠.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는 add 코멘트를 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이거를 읽는 거죠. 이거를 전체로. 좀 되게 안 좋은 방식이죠. 이걸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없죠. 요거 하나만 반영된 것만 사실은 권장하는 건 여기서 포스트 하고 나서 리턴으로 지금 dr 얘 크리에이트 된 거 했잖아요. 그럼 얘만 가지고 여기다 푸시를 해주는 게 좋죠. 근데 귀찮기 때문에 뭘 했나요? 무식하게 이걸 전체를 그냥 리드를 한 거예요. 이거를 한번 다시 리드한 거예요. 좋지 않은 건데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수정도 뭐 마찬가지죠. 이거 수정할 때 뭐 댓글 수정이라는 다이얼로그 하나 띄워가지고 다이얼로그를 하나 만들었겠죠. 이거 수정으로 간단하게 다이얼로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 값 넘긴 거 수정하고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손님 거는 뭐 수정이 안 되게 애시당초 막아놨죠. 여기서 풋인데 여기에 걸린 거죠. 지금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삭제도 안 되죠. 근데 로그인을 해서 한번 해보면 이거는 매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매미가 썼고 포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읽어온 거죠. 아티클을 게시물을 다시 읽어왔을 때 잘 반영이 되죠. 근데 얘도 사실은 무식하게 해놨죠. 모드 코멘트를 한 다음에 또 이걸 한번 더 읽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개선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해서
모디파이도 되고, 딜리트는 그야말로 쉽죠. 엑시오스 딜리트 해가지고 이 아이디만 넘겨주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어려운 거는 UI에서 한 번 더 그 확인 알러트 창이 떠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죠. 시원하게. 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서 그래요. 게시판이랑 이제 같이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CRUD에서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이 기존에 있던 아티클 CRUD랑 얘랑 달라진 게 없는데, 뭐 골치 아프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 정도면은 댓글은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검증만 한 거죠. 사실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죠. 뷰티파이의 요소들이 많은데, 이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좀 다채롭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구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바꿔볼게요. 그걸 전체를 다 로드하는 거, 그런 것들도 되게 에러고요. 아까 그런 글에선 되게 에러죠. 이렇게 지금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뭐 이런 글, 이런 사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사진이 있고 이 게시물에도 사진이 막 넣을 수 있잖아, 이런 거. 이거를 매번 이제 쫙쫙 늘린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수정된 것만 해서 그 수정된 것만 반영시켜서 다시 가져오고 get해오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get해오면 안 되죠. 여기에서 이 사진이 한 장이라서 그런데 지금 여러 장이면 어떡할까요? 이미지가 있는 걸로 해볼까요? 이게 이미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하고 나면은 이 이미지를 한번 다시 불러온 거예요, 지금. 지금 이미지 한 장이라서 그런데 이미지 여러 가지 있고 게시물 내용이 많고 댓글도 원체 많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당 정보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데 CRUD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만 진행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